돈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혹시 돈을 그냥 걱정을 막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번 시간에는요, 돈과의 관계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릴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사실들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를 향해 가는 그 길 자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대부분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쯤은 품고 살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것 말고는 진짜 방법이 없는 걸까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답이라고 굳게 밀어왔던 이 길이 사실은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나옵니다. 돈을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건데요. 하나는 그냥 돈이에요. 이건 뭐랄까, 미래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진통제 같은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제목이 붙은 돈입니다. 여기에 명확한 목적, 그러니까 제목을 딱 붙여주는 순간 이 돈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연료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부를 향한 첫 번째 생각의 전환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건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갖고 있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행복을 인생의 최종 목표, 저기 결승선에 있는 트로피처럼 여기죠. 그런데 만약 그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면요? 사실 행복은요, 결승선에 있는 상이 아니라 부를 쌓아가는 그 힘들고 고된 여정을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필수 연료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말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한 말이 있어요.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다. 버티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행복이 성공하고 나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끈기 있게 계속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를 재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 심리적인 뿌리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없으세요? 매일 밤마다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쯤 대박이 났을 그 주식 가격을 꼭 확인하는 분이요. 아, 그때 그걸 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일어나지 않은 과거를 상상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느끼는 고통의 진짜 근원은 뭘까요?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는 현실일까요? 아니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과거의 결정이 만들어낸 유령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돈이 없다는 현실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건요, 바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는 자책감과 원망이에요. 과거의 나를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갉아먹는 진짜 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자기 비난의 고리를 끊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 새로운 시작은 기분 좋을 때 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모든 게 엉망진창인 최악의 날에 나온대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그 절박함, 그게 바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최고의 연료가 되는 거죠. 인생 최악의 날에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너무 사소해서 실패할 수조차 없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냥 책상 위에 널브러진 물건 딱 하나만 제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 작은 질서가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과 통제감을 되찾아 주거든요. 아니면 스쿼트 딱 한 번도 좋아요. 이 최소한의 움직임이 무기력함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은 습관으로 통제감을 되찾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기발한 심리적 팁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지금 미치도록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최신형 수입차를 너무 갖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 비싼 차 없이 낡은 자전거 하나로 전국을 여행하면서 세상 행복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비싼 차가 아니라 자유였구나 하고요. 우리가 보통 성공한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감정을 느끼죠. 하나는 질투예요.
저 사람이 가진 걸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아주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부러움은 완전히 달라요.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이건 아주 건설적이고 용기 있는 감정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질투하면 지는 거고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다. 부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돈을 내 편으로, 내 삶의 강력한 아군으로 만드는 새로운 관점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뚜렷한 목표, 즉 내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요.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긍정적인 에너지, 다시 말해 좋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돈에 어떻게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간단한 4단계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첫째, 5년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딱 하나만 정하세요. 둘째, 그 목표에 필요한 총 금액을 계산해 보고요. 셋째, 그럼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나오겠죠? 마지막 넷째,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표 이름을 딴 통장을 새로 만들거나 가계부 앱을 설치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돈은 그저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진통제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멋진 인생 여정을 위한 강력한 연료가 될 건가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